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소화기가 뭐라 그래야 될까? 아직 조금 덜 쉬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확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 다시 절식 해주고 조금 더 달래서 예민도를 좀 올려서 그렇게 또 다시 하시고 그러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은 어, 너무 이제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또 이제 참여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리고 시간 됐으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건데 오늘 그 드셋 아카데미 채널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나눴었던 세 번의 강의 자료는 내일부터 이제 올라올 거고요. 핵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잘 쓰시면 좋겠고, 일상에서도 이제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드셋의 우리 제품과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던 채널이 있고, 톤이 조금 달라서 이 아카데미 채널은 폐쇄형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랑 이렇게 강의했었던 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승인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또 한희 쌤이 계속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전에 아마 우리 그 할 때 처음 얘기할 때 가두면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다 같이 어딘가로 가두러 가자 그런 캠프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전부 다 아카데미 채널에서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관계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오셔서 저희가 강의 자료도 올리지만 일상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또 올리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고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고 또 다른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이야기들 좀 정리해 보면 인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갖고 태어난다. 다만 사이즈가 작고 연약한 채로 태어나서 환경과 여러 도움으로 쭉쭉 커서 지금의 내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는 사실 그 과정, 태어날 때는 한 살이었던 것은 굉장히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 20년, 30년간의 시간 동안 나의 습관과 나의 어떤 지식과 실천으로 만들어진 생명체 현재 상태라는 거. 어,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공부해봤었던 것은 이 생명체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유지되고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재생되고 소멸돼서 지금 살아있느냐 하는 핵심을 혈액 연구하면서 봤었고 이 좋은 혈액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은 좋은 식사 뭐 이런 식단보다는 그 식사를 소화하고 혈액으로 바꿔줄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 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소화기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매일 내가 얼마든지 나의 의지로 리셋할 수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드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나이를 먹고 노화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체의 전체 패러다임인데 그럼 우리는 왜 늙는지 늙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 뭐랄까 부딪힘이 커서 그 노화가 질병으로 확대되고 아파서 죽는다는 생로병사라는 말이 만들어졌을까?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광의한 범위에서의 건강, 인체 메커니즘을 좀 볼 거고, 그게 바로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효소라는 게 이제 워낙 제품으로 여러분이 만나시니까 또 드셋도 효소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체내의 효소라고 하는 건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 머리카락부터 손톱, 발톱 다 가지고 태어나고 혈액도 처음에 부모, 엄마가 만들어준 그 1차의 혈액을 가지고 재생이 시작하듯이 효소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런 효소, 이 효소에 의한 것이 이제 몸에서 반비례 상태로 갔을 때 그때를 놓치면 이제 건강에도 장애가 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라서 효소는 꼭 한번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고, 이 효소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막 흙수저, 금수저, 뭐 DNA가 어떻다,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이 어떻다, 많은 여러 핑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 아예 접으셔야 되는 키워드가 돼요. 이건 신으로부터 받은 아주 공평한 열쇠예요. 누구에게나 정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반드시 재생되지 못하는 구간이 생기고 그게 노화의 원인이라서 태어나서 노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도 굉장히 중요한 열쇠면서 들여다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이 참 공평하구나, 사람에게. 나에게만 가혹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효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도 태생부터 내 몸 안에 존재하고 매일 일정량을 내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처럼 살아있는 모든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식 이야기하면서 생야채 드셨다고 하고 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강 식단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사람이 필요한 효소라고 하는 이 대사 물질을 살아있는 다른 식물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식의 상태로 먹었을 때 우리가 내가 필요한 효소를 채울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식이 몸에 좋은 이유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어떤 효소력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느냐. 그 잉태의 순간부터 10달이 넘는 동안 엄마가 어떤 효소력으로 자기 건강을 돌보면서 나의 이 1차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잡아줬느냐, 태아 상태였을 때, 거기에 의한 DNA 한계는 있어요. 시작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태어나는 그 순간의 시작점. 그리고 뭐 혈액으로만 보더라도 딱 그때의 그 혈액은 120일이면 절대 몸에서 소멸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보다 더 비밀병기인 이 효소라는 것도 내가 생활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식습관 특히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효소의 역할을 조금 보면 하는 일이라는 게 영양소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백질 구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요. 근데 체계가 생긴 것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은 맞지만 단백질은 알찬 알곡이라고 하면 효소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통통통.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효소들은 다 자기 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와 그 자체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오히려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그러면 만들어지는 혈액을 다시 재생산하고 세포 분열하고 혈액에 의한 노폐물을 배출하고 유해물질 제거하는 이 혈액의 일, 이 인체를 돌린 이 혈액의 일을 쉽게 얘기해서 긴급성, 향상성 이런 중요한 기준, 중요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운영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서의 이 효소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면역력이다.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효소력을 표현하는 언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효소는 혈액의 생성부터 소멸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체에 배분되고 운영되는 것들을 중요도와 긴급성, 향상성으로 나눠서 직접 운영하는 그 언어. 생명 유지 촉매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죠. 이 효소의 활동을 조금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칼질 같은 거 하고 요리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절단이 됐어. 그래서 봉합 수술을 해야 돼.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페이퍼 컷처럼 조금 다친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어느 순간 흉터도 없어지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낫죠. 약 조금 발라주면 조금 더 빨리 낫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인체에서는 그런 상체기가 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판단해요. 효소가.
다른 활동을 잠시 멈추고 혈소판을 닫자. 그래서 외부의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제1번으로 효소가 가동하는 일인 거예요. 그 자리에 백혈구가 빨리 가서 염증을 치료해주고 통증을 계속해서 뇌에 전달하면서 넌 치료 중이야. 활동을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또 조금 지나니까 가렵죠, 이제. 아, 잘 아물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또 그 자리에 적혈구가 가서 세살을 돋게 해주면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전체의 과정. 이거는 다쳤다라고 하는 그 순간 몸 전체가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상처, 지금 긴급성으로 동의된 이 일에 매달리도록 언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효소의 활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효소는 뭐 이제 뒷장에서 보시겠지만 정말 종류가 또 많아요. 혈액의 역할만큼이나 많은데 심지어 그 혈액을 만드는 일부터 운영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효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인체의 결과인 것이에요. 이런 효소는 지금까지 연구된 걸로 보면 한 9만여 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논문으로 발표된 것만 해도 한 7만 5천여 종 이렇다고 하고 이런 100조개의 세포 조직을 하나의 이 운영 체계로 긴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늘 해야 되는 향상성 이런 것들로 나누는 그 효소 이게 이제 이렇게 차기적으로 연구되어 가고 있는데 크게는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과 몸 밖에서 채워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요. 몸 안에서 어떤 채워졌건 원래 갖고 있었던 것들을 재생시키건 간에 만들어지는 효소의 큰 두 역할은 인체가 하는 일의 두 중요한 축과 같아요. 첫 번째는 먹어야 혈액을 만들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바는 것을 이 욕구의 시작으로 생명력으로 시작해서 왜 죽을 때 숟가락 놓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는 것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는 효소가 있어요. 먹으면 단백질을 먹었어. 그럼 단백질 효소가 가서 분해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먹었어. 탄수화물 효소가 가서 분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동원되는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소화 효소가 동원되어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위는 커졌다 작아져라. 뭐 소장은 촘촘하게 더 쥐어짜라. 이게 안 됐을 땐 췌장에서 인슐린을 동원해서 췌장액을 끌어와라. 이런 판단들을 소화와 함께 하고 있는 소화 대사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를 묶어서 소화 요소. 그 외에 나머지는 혈액이 여기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상처가 났대. 뭐 사고를 해. 뭐 미워해. 사랑해. 이 모든 감정과 나머지 심지어 휴식하는 수면까지 대사라고 하거든요. 활동을. 그 대사에 동원되는 대사 효소. 이렇게 큰 두 축으로 나눠요. 요 두 개는 조금 기억하고 계시고 이 수업 이제 그 쭉 끝까지 이 두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거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지금 연구된 것만 9만여 종이라고 했잖아요. 논문 발표만 7만 5천여 개이고 이 효소들 중에서 소화 효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혈액을 만드는 이 중요한 일에 쓰이는 효소는 정확하게 24개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일이 인체에서 혈액을 만들어주는 절대 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일은 24종류의 효소만이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먹고 만들어낸 혈액을 운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먹는 일 자체를 24종류의 소화 효소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을 먹는다. 감당할 수 없는 횟수를 먹는다. 강도로 먹는다. 이런 일들은 이 감당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잉여의 노폐물이 되고 그럼 대사 요소들이 그걸 또다시 분해해서 배출하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요소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데 굉장히 작은 종류의 숫자밖에 우리 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껴 써야 되고 우리 스터디의 핵심도 이 소화 요소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채워지는 효소라고 하는 이제 식이 효소. 이거는 일반 음식이면 무조건 갖고 있지는 않고 생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체내에 필요한 효소가 있는 거고 그것 외에는 살아있지 않으면 효소라는 건 없기 때문에 채울 길이 없어요. 대신
생식조차도 오늘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과 모양과 향과 온도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소만 딱 빼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효소를 먹기 위해서 나머지의 이 분해 과정들 이런 것들은 또 대사 요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효소를 제가 별도로 빼놓은 것은 일반 식사에서 채워지는 효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다른 접근으로 해야 돼서 일반 식사에서 식이효소를 완전히 채우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효소 좀 먹겠다고 나머지의 활동, 이 분해 활동들이 더 큰 일들이 될 수 있어서 이 식이효소라는 말도 기억해 두시면 우리 수업 마지막쯤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제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다 20살 때쯤 해서 10대쯤 해서 나이 먹다 보면 아유 돌도 씹어먹지 저 나이에는부터 시작해서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러면은 대충 다 20대 언저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영원도 팔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20대만 못할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40날 해도 괜찮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와요. 상처도 심지어 어제 다치고 돌아서면 애들 이마에 상처 나고 뭐 이런 거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멀쩡해서 왼쪽이었니 오른쪽이었니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막 그냥 손톱 하나 어디 깨진 것도 며칠을 가서 사람 속상하고 막 이럴 때 있죠. 이게 바로 노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봤었던 한 9만여 종에 해당하는 소화 효소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이 효소 왜 저러는지를 보려면 이제 효소의 특징을 조금 보면 좋은데요. 효소의 첫 번째 특징은 처음 제가 효소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작점이 모두가 달라요. 태어날 때 그 건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를 둘 낳았어. 근데 하나는 건강했고 하나는 자꾸 잔병치레가 많아. 같은 집에서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뭐 조카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저 녀석은 어렸을 때 잔병치레만 하고 자랐었던 애가 있는가 하면 뭐 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조용하게 크는 아이들도 있고 특히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 시작점은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았었던 그 첫 효소력에 좌지우지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상이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아이들에게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일들, 그건 이제 태어났을 때의 어떤 상태보다는 보통 18개월이 되면 폐가 다치고 이제 장기, 내부 장기가 세팅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를 영아라고 해요. 유하기 전에. 그 상태까지의 사이에 발병되는 여러 질환 중에서 흔한 것이 아토피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은 아토피를 증상적으로 들여다보면 피부병인데, 피부질환인데 그렇게 들여다봐서는 답을 못 찾아요. 진짜 주변에 보면 아이들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시작점의 효소력이 달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 건강 상태에 효소력을 올려주는 일에 포커스하는 내부로 가야지 외부에 접근해서는 시작돼 봐야 답이 없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순간부터 식습관, 생활 습관, 자는 것, 싸는 것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포커스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 효소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특징 중에 재밌는 것은 태어나는 그 상이한 지점, 태어날 때는 다 서로 수준이 달랐지만 그게 20살까지 24시간 재생해요. 효소가 몸 안에서. 축복이죠. 20살까지만 건강한 이유에. 모두가 20살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아이들은 태어나서 이 2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 누구는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짧을 수 있는데 20살 언저리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 인체의 가동 범위인 키가 멈추는 거예요. 신장. 키가 크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는 몸 안에서 24시간 효소는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살까지의 그 청소년기까지의 아이들의 건강은 기본적으로 외향성 이 접근보다는 내부의 효소력을 키워주는 것에 포커스해야 하고 그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아주 기저에 대한 것이지 그것만 도와줘도 24시간 재생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달리 해석하기 시작하면
조금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20살부터가 문제인데 20살까지만 또 키가 크는 순간까지만 효소가 24시간 재생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감소해요. 근데 이 감소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9만여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죽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덜 생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20살부터 40까지 체내 효소는 전체적인 재생량이 줄어요. 40부터 60까지는 이제는 특정 효소가 안 나와요, 몸에서. 60이 넘으면 20살 이전의 아이들과 다르게 잠을 자야만 효소가 나와요. 이게 감소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이 이야기를 나이 기준으로 보면 20살부터 40살까지 나타나는 여러 뭐랄까 컨디션들, 이것의 원인은 체내 효소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라 만들어봐야 이제부터는 줄어만 가는 체내 효소의 양을 어떻게 하면 덜 감소시킬 건가. 이 생활 패턴을 잡는 게 핵심이고 40부터 60이다 내 나이가. 이러면 이미 그때를 지나서 이제 특정 효소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나 뭐 엄마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도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멀쩡하게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고 더 이상 소화가 안 되고 나 옛날에 정말 뭐라 그래 빵 진짜 잘 먹었었는데 나 빵순이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더 이상 빵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 분해 효소가 쓴 만큼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부터 60까지의 사람들은 소화되지 않는 것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줄일 방법을 찾아야지 건강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죠. 60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자야 돼요.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0이 넘으면 잘도리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잘 것인가? 잠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런데 60이 넘으면 누구나 이제는 하다못해 뭐 다 큰 자식들 걱정까지 만들어가면서 안 하죠. 엄마들이 잠을 못 자. 그리고 잠을 자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제 늙어가니까.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뭔가를 해내려고 늦깎이에 대학을 가신다거나 다음에 또 뭐 어떤 인생의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하신다거나 이 어떤 일도 잠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런 논문들도 조금씩 바뀌어서 연령이 조금 달라지고는 있어요. 20살이 넘어서 키가 크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살까지 체내 효소가 충분히 재생한다. 그때서부터 준다. 이거는 별로 부동한 것 같고 그 이후는 또 관리에 따라서 예방에 따라서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스터디를 해왔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예전보다는 더디죠. 그리고 의지할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씩 한 5년 단위로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요. 이제 두 가지 저희가 특징 찾아봤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내 연령에 맞춰서 뭐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우선순위는 좀 결정이 되죠. 마저 또 특징들을 좀 보면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심오한 건데 효소마다 9만여 종의 효소가 겹치지 않고 자기 일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는 단백질 분해만 하지 흡수를 하지 않아요. 단백질 배출 효소는 단백질 배출 효소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대사 효소, 예를 들면 간 정화, 이걸 담당하고 있는 대사 효소가 있다고 하면 그 대사 효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태어났고 그 자리에 다시 재생되어서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일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테아제 이런 것들이 위에 원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미 다 써버렸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얘가 다 못할 일. 이걸 종합 해결반이 따로 하나 백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췌장액이에요. 그래서 췌장은 소장과 위를 이렇게 같이 물고 있어서 위가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나오는데 그냥은 못 불러오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대사 효소가 다시 또 호르몬을 쥐어짜서 불러와야 돼요. 그런데 췌장에 있는 췌장액이기 때문에 위로 오면 쓰려요. 엄청 독해요. 췌장에 이렇게 일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를 더 망가뜨리는 일들이 되죠. 무슨 병이에요? 당뇨병이죠.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돼. 예를 들면 간이 하는 일이 전에 제가 지난 수업에 한번 만들어져 버린 혈액은 간이 AS를 하고 간도 AS를 할 수 없는 혈액은 신장으로 가서 쉰다. 이게 혈액의 그 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간을 돌보는 대사 요소가 멈추기 시작해.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그 이유는 간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간도 정해진 일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빈도를 넘어서니까 쓸데없는 음식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걱정과 근심, 불필요한 미움들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간에 너무 많이 쌓이면 더 이상 제거 효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넘어서죠. 그게 간질환이에요. 이래서 효소라고 하는 게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일만 한다. 이 특징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또 연결해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라고 하는 큰 분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둘은 내 성질은 하던 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도 고기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고 먹어본 것만 알잖아요. 안 먹어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고 먹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게 마치 하기 좋지 않게 늦어버렸다. 예를 들면 운동 습관은 아이들 때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나는 없었던 거죠. 그랬으면 그 대사 활동은 없을 거잖아요. 대사 효소가 거기서 활성화가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줄어요. 익숙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효소의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하려던 일을 잘 할 수 있게 절제된 삶. 다음에 그 일이 최대치로 극대화되도록 지원하는 삶.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있었던 기능이 퇴화되지 않고 퇴화돼 버린 것은 다시 습관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 체인 굴레가 생기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막 탄수화물 러버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 중독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효소의 활동도 자기가 익숙한 대로 끌고 가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은 체내 요소의 우선순위는 소화에 있어요. 그래서 소화 요소가 가동될 때는 대사는 멈춥니다. 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앉으면 책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상 차려줬는데 신문 들고 앉는 남편 매력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 소화 효소가 동원될 때는 책 아무리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사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한테 책 들고 단어장 들고 밥 먹으라고 하는 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생활 하면서 여차하면 아 끼니 때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먹는 그 식사와 대사활동 둘 중에 하나는 포기 상태. 그런데 나는 대사활동 쪽으로 가고 싶지만 세뇌 효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혈액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가동되는데 다른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제대로 차려서 소화효소 24종류를 벗어나지 않는 절제된 식사로 다른 즐거움들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소화 시간이 되고 그걸로 좋은 혈액을 만들어서 진짜 필요한 내가 정말로 일이 하고 싶을 때 운동이 하고 싶을 때 가동이 되는 것이지 두 가지가 같이 가지 못해요. 지금 이야기가 6번째 특징과 함께 가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는 합쳐서 하나이지 몸이라고 우리 인체는 머리부터 끝까지 딱 하나의 이 뭐랄까 생명체인 것이지 아무리 똑똑한 뇌도 남의 뇌가 아니고 아무리 멋있는 근육도 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시소관계에 있고 우선순위는 소화에 있기 때문에 이 소화에서 많은 걸 써버리면 당연히 대사는 기울어져요. 또 소화에서 너무 많은 일을 쓰게 되면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명은 제천이라서 데려가실 때까지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끝도 없이 대사 요소가 자기 일을 포기해요. 그래야지만 소화 요소의 활동 시간과 양을 늘려주니까. 이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화 요소의 6가지 특징이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조금 편안한 언어로 정리하면 소식은 상식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왜 젊은 친구,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고, 또 정말로 뭐 생체, 요즘에는 별 기계가 다 나와서 이 유전자도 읽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인다. 그리고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의 속도와 능률이 오르고, 다음에 보기에도 체중과 체형, 체온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엄청 때려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먹어, 마셔. 그런데 건강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공자님도 때가 아니면 먹지 마라. 제가 첫 수업 때도 먹는 시간과 먹지 않을 시간을 결정하는 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정하는 거. 해야 하는 일은 언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건강에서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거 잘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 요소를 낭비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당뇨와 같이 쓰지 말고 평생 가지고 있다가 다른 활동에 썼어야 되는 췌장을 겨우 소화 따위에 양보하지 않는 거죠. 또 과식의 문제, 자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소화효소와 직접 이렇게 붙여서 보신다고 하면 소화효소가 자꾸 먹어. 뭐 소식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뭐 저도 바디 프로필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해보면 5끼, 6끼로 쪼개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소식해서. 그거 정말로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한 번 먹는다라고 하는 이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입에 들어와 버리면 그때서부터 소화기관부터 모든 인체는 그 시간부터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조금 먹어. 근데 자주 먹어. 그래서 아픈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것과 같은 거죠. 많이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자주 먹는 것도 그때마다 지금 해야 되는 대사 활동을 포기하고 소화 활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 요소를 붙여서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생활해서 보면 나는 진짜 몇 번을 먹을 건지 식사에 투자하는 그 양과 정성은 어느 정도 절제가 있어야겠는지 그 시간 외에 혈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액을 잘 써야만 한다라는 숙제로 이어지는 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소학자들이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를 이야기할 때 지폐하고 동전으로 비교를 많이 해요. 9만여 종류 중에서 그 가치와 또 강도와 이런 것들은 소화 요소에 있기 때문에 한 5만 원짜리 지폐권, 10만 원짜리 어떤 수표 이런 역할이죠. 그래서 한 번 잘못 나가버리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 요소는 좀 다르죠. 대사 요소는 9만여 종류 중에서 24종류 빼면 다 대사 활동이니까 그 대사 활동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간이 중요하고 아무리 뇌가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5만 원짜리 지폐권의 역할을 줘버리면 한 번 빗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요소는 한 100,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과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1억 원을 만드는데 9,999원 상태에선 1억 원이 될 수 없어요. 단돈 한 푼이라도 1원 하나만 빠져도 완성될 수 없는 게 대사 요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화 요소를 낭비하는 건 유흥비 낭비하는 거하고 같아요. 뭐 하룻밤 기분 좋아서 한번 쿨하게 쏘고 돌아서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활동에 해당되고 대사 요소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결정적 한 방에서 가요.
이게 효소의 큰 메커니즘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소화기관의 노화 상태라는 걸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수식,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 거, 위가 최소한 음식물을 액상으로 바꾸는 발효의 시간에 2시간. 그걸 가지고 소장이 혈액으로 짜내는데 6시간. 이게 한 끼의 식사에 동원되는 6시간에 최소 6시간의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걸 최소 내가 하루에 3번만 했다 치고 3끼만 딱 먹었다. 간식도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 엄격했다 치더라도 곱하기 3, 곱하기 나의 나이, 곱하기 365일.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내 소화기가 노화되어 있는 상태다. 한 번도 돌봐주지 않았다면, 한 번도 휴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었던 것에 더해서 지금 내 나이, 제가 46이니까 저는 특정 효소가 몸에서 줄기 시작한 나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40 후반 되면서부터는 폐경을 준비해야 돼요. 더 이상 생리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임신 안 할 건데 그 기능을 뭐하러 갖고 있겠어요. 어차피 인체는 노화되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 중에 첫 번째, 여성이라면 40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누구나 집중해야 되는 여러 질병들 중에 질병은 아니지만 노화의 증상들 중에 폐경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맞으셔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저하고의 이 클래스를 정말 운 좋게 18살이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운 좋은 거죠. 지금부터 최소 2년 또는 내 신장 키가 멈출 때까지 나는 24시간 효소가 재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리 아낄 수가 있겠죠. 젊다고 해서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배고플 때마다 먹고 이럴 게 아니고 운동할 시간에 운동하고 잘 시간에 제대로 자고 또 먹을 것들을 절제하면서 내 몸 안의 효소를 어느 때보다 아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시간. 만약에 60대가 넘으신 분이 여기 계신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먹고 뭐 행복하고 여행을 잘 다니고 뼈 건강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해줄 효소는 잠자는 시간에만 만들어진다. 이것과 내 소화기의 건강 상태에서 만들어줄 혈액의 수준, 그 혈액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운영하는 데까지의 효소력, 이 2가지를 붙여서 건강 상태를 판단해요. 그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얼굴도 못 뵙고 하지만 제일 먼저 묻는 거 나이, 그리고 체중, 키, 체중, 체형, 체온,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좋은 혈액을 만들 수 없는 약물 중독의 혈액도 함께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 더하기 이 약물 때문에 소화 효소, 다음에 대사 효소의 활동들이 더 늘어나기만 하는 죽어라고 아껴도 아껴지지 않을 건데 늘어나기만 하는 이 상태,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 내 연령,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소화기를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돌봐주었는지, 그에 따른 혈액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데부터 동원되는 효소는 내 나이가를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이겠는지, 그런데 더하기 내가 미리 이미 건강하지 못해서 낭비하고 있는 대사 요소와 소화 요소의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게 되죠. 해결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사 요소, 소화 요소, 하나 더 기억하시고 이거 수업 같이 가자 했었던 식이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식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요. 식품에서 그냥 섭취했다고 해서 오지는 않고 좀 더 지혜롭게 몸 안에 효소를 쓰지 않고, 그러나 효소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효소를 집어넣어주는 효소. 그게 바로 드셋이에요. 온전히 다 35가지의 그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들은 완전 발효 상태까지 몰아붙여서 5년 이상, 저희 사실은 시드가 5년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아까운 것이 아주 어쩔 수 없는 일부의 저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씨간장처럼 발효의 과정들을 가져가요. 환경 안에서. 그래야지만 그게 뭐 그 좋은 걸 만들었다가 5년 지났다고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또 더 좋은 성분들이
뭐 사균체랄지 이런 것들이 훨씬 시간만큼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어드려서 최소 5년이라는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발효된 드셋 원액 이런 아이들을 식이효소라고 불러요. 식사 안에서, 식품 안에서. 그리고 또 파우더밀, 또 앞으로 나올 애프터밀 이런 아이들이 식품에서 완전한 발효 과정을 거쳐서 효소화 작업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먹었을 때 내 효소는 낭비하지 않고 내 소화기관의 노동 대사효소죠. 대사효소도 활동도 더 이상 지원받지 않고도 혈액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만 식이효소라고 별도로 불러요. 우리 식사 중에서. 그건 발효 과정에서만 나타나요. 그냥 아무리 좋아도 생채에서 이렇게 뽑아 먹는 거, 가열한 것 이런 것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발효가 정말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좋은데 된장, 고추장 이 정도도 좋은 발효죠. 대신에 단일품이고 콩이다 또는 고추다라고 하는 단일이고 태생 자체가 발효 식사를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양념을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염도와 당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색깔과 맛이 굉장히 깊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식이효소는 아니다. 발효에도 단계와 등급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 발효가 정말 좋은가? 라고 본다면 일상에서 두유, 콩으로부터 만드는 거죠. 잘 불려서 짜면 두유니까. 청국장은 발효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같은 콩이 출신 성분인데 같은 함량을 먹으면 두유는 38% 이하 체내의 혈액으로 만들어지고 청국장은 98% 이상이 혈액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효가 정말로 우리 몸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식이효소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그냥 발효의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소화효소액, 특히 위액, 뭐 입에 있는 침, 아밀라제, 췌장 효소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식사가 혈액으로 되는 식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좋은 것이 소화효소를 저축할 수 있다. 유흥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목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죠. 또 식사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의 연동 운동이랄지 소장의 변환 운동 이런 것들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효소도 충분히 휴식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 효소들이 쉬었다가 자기의 일이 순서가 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고 식이효소는 스스로 분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이 되기 때문에 혈액 자체만으로도 일반 식품을 먹었을 때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잉여를 만드는 노폐물을 만드는 거랄지 소화 과정을 거쳐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한 추가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혈액의 데미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적죠. 이렇게 잘 세팅되다 보면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 구축이 되면서 내 몸이 뭐라 그래야 될까 면역 상태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래야 노화를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식이효소라고 부를 수 있는 식품의 조건이면서 가치인 것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색깔이 살아있다거나 온도가 있다거나 형체가 있다거나 맛이 있지 않아요. 향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드세 리퀴드 밀도 제가 입으로 드시라고 그랬는데 코로 킁킁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로마가 35가지나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효소에 대한 특징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익숙한 대로 먼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난 양파가 너무 싫어. 이 너무 싫어에 익숙하면 양파 냄새만 나고요. 또 반대로 난 단호박을 정말 너무 좋아해. 그 너무에 가 있으면 또 단호박 맛만 나서 또 좋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아로마는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거이기 때문에 아로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는 상태. 그래서 액상 아니면 분말의 형태를 띠고요.
원물의 종류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같은 값이면 더 많은 것들을 넣어줬으면 좋겠죠. 대신 약초, 뭐 이런 것들은 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약이 좋으냐, 생약이 좋으냐, 양약이 좋으냐, 이런 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은 약이에요. 그래서 약은 적소에 아주 적기에 잘 써야 되는 것이지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의 범위 안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또 발효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식약처가 정하는 건 180일이에요. 그 정도만 발효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획득도 쉽고 발효식품으로도 인증받을 수 있어요. 대신 식약처랑 일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특히 이런 식이효소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몸의 건강의 질서를 잡는 데 쓰고 싶은 사업자는 자기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이 아이의 생명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할 거냐 하는 건데 어떤 생명체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365일을 기준으로 살아요. 5년근 인삼이니 10년근 인삼이니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365일을 한 해, 두 해 더 먹은 것이지 5년의 프리미엄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딸기가 씨앗을 심어서 이게 고개 들어서 열매가 돼서 나오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다고 해서 마치 무슨 씨에서 갑자기 열매로 간 요 별도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농부가 땅을 갈고 그 땅이라고 하는 자연도 365일을 기준으로 자기의 영양소들을 만들어요. 해서 드셋을 만드는 저희는 발효의 원칙은 살아있던 생명력이 최소한의 자기주기, 태어나도록 준비되고 자연이 준비해주고 나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365일은 마저 살아있고 마저 서서히 죽어갈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놓아갈 수 있도록 발효의 원칙을 1년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발효하고 숙성은 원래 그냥 자자손손대대로 어느 나라나 상식적으로 1대2의 비율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저희 이 가장 짧게 또 그래야 되는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3년산, 1년 발효하고 최소 2년 숙성하는 거예요. 근데 드셋은 1년 발효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4년 이상의 이 살균체를 끌어간 식이효소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맨날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만약에 오늘 딱 다 떨어지면 5년 후인가? 제품 낼 수 있는 게 5년 후인가?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요즘은 기업의 CEO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데 이 공장은 우리밖에 못하겠다. 누가 와서 5년을 계획해서 할 수는 없겠다. 그걸 기다려줄 투자자들은 없을 테니까 이런 농담들 많이 하고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월내기, 원료가 담겨서 기다리는 그 용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병 이런 것들은 위에 뚜껑만 열려 있잖아요. 몸통은 숨 쉬고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스테인레스도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발효할 때 아주 0.1cm로 깔아서 발효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담아서 옹기, 그것도 유약 바르지 않은 전통 옹기만 쓰는 이유가 저 시간에 자연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유해균들을 빼내고 다시 그 자리에 자연의 바람과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발효 용기로서 적합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청국장도 요즘에 가면 공장 같은 데서 뭐 납돈이 만들어낼 때 스테인리스 위생적으로 쓰지 뭐 항아리 이런 거 안 쓰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효 그 끝자락에 저희가 제품화할 때 한번 걸러서 담을 때 보면 0.00002ml 정도의 알코올 성분이 나와요. 우리가 술도 먹기 때문에 알코올은 발효 과정에서 막걸리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자연의 힘으로 최대치로 기다리면 0.0000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유해하지 않아요. 대신 아픈 분들이 드실 수 있고 태아가 먹을 수 있고 신생아가 먹을 수 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은 정말 0.00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치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저온 감압을 해내는 것이죠. 이 과정이 전부 거쳐져야 그냥 발효식품이 아니라 식이효소화 될 수 있는 식품으로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 효소를 만날 때에도 또 효소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효소화 작업이 끝난 액상, 이런 발효 액상들을 만날 때는 저런 원칙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돼요. 역가 수치, 이런 마케팅 용어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역가 수치는 단일 품종으로 만들면 몇십억 개도 나와요. 현미라고 하는 보통 다 곡류라고 하는 정자에 해당하는 씨앗에서 뽑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레시피 궁합을 못 맞추면 안 맞추면 현미에는 극강으로 밀어붙이면 현미가 뽑아낼 수 있는 역가수치 최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옥수수에서 뽑아낸 옥수수의 최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일 품종인 거죠. 아무리 좋아봐야. 그것 때문에 역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가 수치라고 하는 안정적인 숫자, 이게 최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더라도 최대한의 다양한 효소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 품종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마케팅 용어로 이제 사업자들이 드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효소의 기준을 저처럼 저런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잣대를 들이대서 싸워볼 용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마케팅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시지 마시고 효소라고 하는 제품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식이효소, 나에게 식이효소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식이효소의 원칙은 생김도 있고 뭐 발효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써야 하는 용기도 있고 모두 다 식약처 공전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사업자의 양심에 걸려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에게 맞는 효소를 고르는데 치우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드셋이고 저희 부모님 때부터 해오던 그때는 이제 브랜드가 조금 다르고 지금도 다른 브랜드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오고 있던 일들이고 그러니 걱정 마시고 자주 드셋 하시면서 수시로 하시면서 내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 또 체내의 효소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치로 없어질 거니까 아무리 했어도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아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드셋 프로그램을 모두에게 권하는 단계가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하루에 간헐적 절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대신에 물보다는 영양소가 있는 드셋으로 하시기를 권하고 그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꼭 드셔라. 그 이유는 아까 효소의 특징에서 보셨죠? 60이 넘으면 자는 동안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는 동안 밖에 못 만드는 거고 사람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 20살까지 24시간을 만든다. 그 이야기는 자는 시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자는 시간에는 효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이 인체에 너무 중요한 효소를 재생시키는 이 활동, 그때에는 반드시 드셋을 좀 드셔서 그 영양, 힘을 좀 달리지 않게 이 수면의 활동에 긴급 수혈을 해주시기를 권하는 거고요. 눈 뜨자마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잠을 잔다는 것의 큰 특징 하나는 몸의 온도를 탄천기로 바꾸는 거예요. 보통 앉아 있거나 서 있으니까 이 수직의 상태로 마치 혈액이 이렇게 산행을 하듯이 도는데 누워주면 수평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도 안 가고 다음에 온도 유지가 오르락 내리락은 남도하고 북도는 이게 온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몸이 수평하기 때문에 온도가 균일해요.
그리고 심박수와 혈액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이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를 휴면 상태라고 하는 건데, 이 휴식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 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 긴급 수혈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소화기가 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어봐야 소화를 해낼 수도 없고, 그게 무리가 되어서 오히려 효소들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정말 비용의 문제만 아니시라면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무시기 1시간 전,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그 한 잔은 드셋으로 유지하시기를 권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차피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더해지잖아요. 눈을 뜨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해도 눈은 떠 있고 보기는 하고 감정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한 끼 정도, 아침 식사 정도는 바빠서 자꾸 놓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먹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잔 정도를 유지하면서 간헐적 절식을 해보시는 걸 저희가 드셋의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추천하고, 이거 추천하는 대상은 바로 마음 먹지 못하시는 분들. 3일이요? 7일을 굶어요? 이거 마음의 동의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에게 일주일이라도 훈련해 보시기를 권하는 거, 또 디톡스 이후에 생활에서 꾸준히 이어가실 분들에게 권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소화기관이 총 저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매일 12시간 정도의 소화효소를 채워주는 거, 다음에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그 저축일이고, 1년으로 계산해 보면 182일 정도 효소의 재생 생산 이 강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24시간을 기준으로 살지, 누구는 아무리 부자여도 48시간을 살 수 없는 그 공평한 시간 안에 내가 나에게 효소라고 하는 그 만들고 싶대도 만들 수가 없는, 그저 줄어만 가는 것들을 재생해주고 저축하는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별것 아닌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리고 주 1일 디톡스 하시는 거 딱 요일 하루쯤 정해서 해보시기를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1년으로 치면 52일을 소화기관을 쉬게 하고 그만큼의 체내 효소를 저축하는 효과가 있어요. 더하기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디톡스를 하게 되면 그날만큼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돼요. 나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갖게 되죠. 요즘에는 아이들을 집에서 하나, 둘 정도만 낳고 또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키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왕따다, 뭐 사회 부적응이다,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부모 교육할 때 절대적으로 아이들과 분리되시기를 권하고, 부부 교육할 때에도 절대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시간을 갖는 하루의 일정 시간을 갖기를 권해요. 또 일 중독이어도 절대적으로 하루 정도는 딱 놓고 최소한 내가 나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을 연습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사람이 어울려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이런 내가 정돈된 것으로 살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환영받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계속 하던 대로만 있을 거야. 그렇게 그냥 노화되고 늙어가면서 나와 함께 살았었던 어떤 의무와 약속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주장할 힘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죠. 부모고 뭐 자식이고 또 부부고 그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생동감, 새로운 에너지, 이것은 내가 나에게서 만드는 것이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저거 괜찮네, 이렇게 해서 카피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자기 시간을 갖는 연습을 위해서라도 주 1일 정도 디톡스를 해보시면 좋고, 여기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일주일 절식 뭐 이런 그 도전들을 해보셨잖아요. 그게 제가 엄청난 힘이라고 강조드리고 칭찬하고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더 팔아보겠다는 그런 향술이라기보다는 진짜 대단하신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지난 일주일 또 이제 보식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보식 어렵잖아요.
보식하면 뭐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못 만나. 이제는 먹을 것들이 그들이 먹을 것과 이제 정말 적나라하게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환경을 만들어서 혼자 나의 시간을 가져보셨던 그 대단한 기억,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이렇게 식탐이 많았구나, 또는 와, 이럴 때 흔들리네 하는 자가 성찰, 이런 시간들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2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인생에서 어, 그저 줄어만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체내 효소를 듬뿍 담아냈고 그 소화기관도 이렇게 행복하게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휴가 보내줘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주하고 아 이거 갖고 이게 뭐 또 되겠어? 네, 뭐 조금 지나면 또 돌아오겠지.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이런 활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질이라고 하는 또는 DNA라고 하는 그저 시작점에 한번 있었을 뿐인 것들은 얼마든지 갈아치워져요. 그러시는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뭐 2주 프로그램이다, 일주일 프로그램이다, 3일이라도 꼭 해보셔라. 그렇게 권하는 근거들입니다. 마무리로 딱 2장만 더 해볼 거예요. 전 준비를 좀 다양하게 했는데 또 우리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매주 이 시간 월요일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체를 들여다보는 여러 음, 이야기들, 제가 경험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드릴 거라서 아쉬움 없이 오늘은 2장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의 아침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수직 상승했기 때문에 생체가 지금 바로 필요한 갓짠 혈액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한 잔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다는 권하고, 내가 정말 괜찮은가, 나 건강한가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활동은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눈을 떴으면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로 가서 그 대변이라고 하는 걸 봐요. 이게 되지 않는 인체는 아직 연습이 되지 않아요. 수면으로 체내 효소가 가득 채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불필요한 걸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부피와 무게를 갖춘 일이에요. 그래서 전날, 이거는 이틀 전도 안 돼. 한 번만 변비가 하루 변비에 2억 균의 2억 개의 이 유해균이 갑자기 대장에서 폭발해요. 그게 모든 장기를 타고 혈관을 돌기 시작하면 피부 질환으로 두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건강 기준은 아침에 눈을 떠서 2, 30분 안에 딱 화장실에 가서 앉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의지로. 그게 나의 하루의 시작이어야 하고 그 모양도 아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5cm 정도의 길이, 지름은 1cm 정도의 굵기, 줄이가 있지 않고 민무늬, 갈색의 무취 상태의 변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첫 하루의 시작이어야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아침에는 땀을 빼셔야 돼요. 근데 반신욕 이런 거, 그런 온도를, 외부의 온도를 줘서 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체내 활동들을 호흡, 우리 이지혜쌤하고 호흡하면서 어지러워 막 했었잖아요. 호흡만으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다음에 제가 유산균이라고 잘못 썼는데 유산소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날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뻘뻘까지 흘리는 건 이제 각자의 취향과 강도의 문제이지만 땀이 나야 돼요. 아침에. 그런데 제가 해보면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밖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걷잖아요. 그럼 등줄기엔 땀이 나요. 또 집에 트레이드밀이 있으시면 30분 정도 조금 빠른 한 3에서 5 정도만 뛰지 않아도 되니까 30분 정도 걸어주면 땀이 나요. 그 정도는 빼고 시작하셔야 된다. 하루를. 무게로 빼고 기체로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체액으로 빼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인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배려예요. 그리고 아침에 오전 시간 동안, 이제 저는 뭐 그 시간에 꼭 간헐적 단식을 하시길 권하지만, 드세 프로그램을 하시길 권하지만, 뭐가 됐건 하루에 마실 수분의 양은 절반은 아침에 다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눈을 떠서부터 드셋 한 잔부터 시작해서 점심 전까지 1리터는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운동도 했죠. 뺄 것 뺐지. 뭐 다음에 긴급 수혈도 했지만 하루는 시작됐지. 그래서 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잔 더 드시면서 점심 전까지 이렇게 이어가시는 아침 시간이길 권하고, 배변 활동 관련해 가지고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운동을 스킵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좀 복합적으로 우린 좀 바쁘니까 매일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드셋 한 잔 드시고 따뜻한 물에 돼지 감자차, 작두콩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조금 뜨겁게 우려서 화장실로 가세요. 이 차를 들고. 그리고 이 세숫대야에 내 온도보다 뜨거운 이 물, 이렇게 샤워할 때 강도가 있잖아요. 그 뜨거운 물을 대야에 받아서 발을 담그고 화장실 배변을, 그러니까 변을 보겠다 하고 앉으세요, 변기에. 그렇게 한 매일 20분씩만 해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반드시 저런 황금변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일주일 내외로. 그것가 되셔야 하루에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루틴이 되어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무겁고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차 드시면서 변기에 앉아 계셔 보세요. 한 20분 정도만. 그러면 딱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인체 사이클이 이때 빼야 된다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변비 있을 때 특히 이제 자라면서 그 이유식을 시작하면 가열식이 시작되니까 애들이 딱 변비에 걸려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리퀴드 밀이나 파우더 밀로 일정 식사를 바꿔주는 거 더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아이를 변기에 안 치는 거예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조교까지 시켜서. 그렇게 해서 배변 이 연습을 시켜서 키우시는 게 정말 좋아요. 애들은 금방 하고요. 우리들도 금방 돼요. 꼭 해보시면 좋겠고, 저녁은 제가 수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체내 효소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만들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수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은 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이렇게 털어져도 이렇게 자는 거 아니고, 취해서 와가지고 머리 대고 코 골고 자고 이런 거는 수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건강한 수면이 아니고,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준비해서 내가 나의 의지로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소화 효소가 가동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취침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4시간 전에는 식사는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술을 잡숫고 싶다. 그러면 술을 드세요. 반은 농담이고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죠. 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최소한 8시 전에 또는 뭐 어쩔 수 없다면 9시 전에 마무리를 하고 그 4시간을 지킬 수 없다면 최대한 이 마셔버린 술과 또는 음식들 이것들을 최대한 분해하고 잘 수 있도록 운동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 또 식이 효소를 좀 더해주는 거, 다음에 다시 체액을 좀 빼주는 게 좋아서 단식욕은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몸의 온도를 자면 무조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곳에 있으면 자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면. 가장 좋은 것은 공기가 아니고 내 몸의 체온을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누우셔야 자연스럽게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특히 당뇨나 혈압 같은 것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기저의 활동은 없으니까
알 수 있게 해드리고 우리의 그 가장 큰 효도도 부모님에게 효도도 잠 못 이루는 고민을 안겨드리면 안 돼요. 고민은 아무튼 낮 시간에 끝내실 수 있는 걸로만 앵겨야지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이거는 불효자에 해당하는 것과 같죠. 반대로 자식 키우시는 분들도 잠 못 이루고 자식 걱정하신다고 해서 그 자식이 엄청 잘 되거나 뾰족한 수가 있지 않아요. 서로 부담되지 않으려면 본인 건강을 챙기는 수면만큼은 모두가 노력해서 그렇게 준비한 그런 수면 주무시면 좋겠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잔다는 의미가 뇌를 기절시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놓는다. 그리고 좀 더 나은 혈액 활동과 그러니까 편안한 혈액 활동과 체내의 대사 효소 활동을 내린다. 이걸 위해서 졸리지 않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에는 침대에 취침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꼴딱 샜지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지만 자지는 못했지만 원하는 잠을 자지는 못했지만 휴식은 하시고 체내 효소는 저장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진짜로 9시 한 45분쯤 끝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안 됐어요. 또 안 됐고 다음 시간에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끄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료들은 제가 저희 우리끼리의 밴드죠. 인스타에 아카데미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저와 또 여러분의 초대로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자료 꼭 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수업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면 오늘 마칠까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최진아님, 오케이.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건강 이야기 나누면서 건강한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